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부정 개입으로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더니 이번에는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으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번 사건이 한국 국정원이 깊게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국정원이나 정부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죠.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청와대에 계신 그분과 왜 이리들 똑같은지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실 찾기에 조그만 힘을 보태겠다고 시작한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법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자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라 권력에 굴종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안탄압대책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권 부정선거를 무마하기 위한 총력전에 사법부마저 가담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넘겨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악순환, 범죄의 순환은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 추악하고 그리고 인명을 살상한 학살하는 그 수레바퀴에 계속 깔려 죽어갈 겁니다. 사람의 기본꼴을 사근이 말살하는 유신이 부활됐다 이런 말씀이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뭐 귀탄 기자회견? 안 됩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귀탄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젊은이들이 앞장서면 나도 살만 좀 살았으니까 죽을 자리를 찾겠소.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인권시민단체들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보기관의 탈법적 행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참여연대 담당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비밀 보장과 보안의 이유로 어떤 일정 정도의 정보가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은 민주적으로 통제되려면 소수의 어떤 검증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정보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가 5년 만에 부당해고였음이 확인돼 쌍용차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졌는데요. 이제는 바로 국회가 나서 쌍용차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쌍용차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분명히 공약하였고 그 공약 속에서 반드시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에서 이 억울한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복직시킨다고 여야가 떠들어댔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들을 때가 됐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지금까지 폭설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부실 공사가 원인이라는 의혹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 리조트 강당과 동일한 패널 자재를 사용했거나 또 비슷한 구조로 지어진 다른 건물들은 멀쩡했기 때문인데요. 강당이 설계부터 시공, 이후 안전관리까지 전형적인 부실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코오롱 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불이 옮겨붙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국민 리포터 오주르디 씨가 이번 사태의 해법을 짚어드립니다. 2013년 1월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탈북자인 유 씨가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 행위를 해왔다는 게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내세운 증거는 유 씨 동생의 진술과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 몇 장뿐.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진술은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었고 사진 촬영 장소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2013년 8월 법원은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사건을 조작한 이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 씨를 구속 기소했던 그때는 경찰이 상당수 댓글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시기로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1심 무죄 판결로 공소 유지조차 힘들게 된 검찰,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국정원, 어떻게든 공소를 유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절실했을 겁니다. 유 씨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회신을 보내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 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항소심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범죄 조직이 한 짓이라도 비난이 쏟아질 판인데 대통령 직속 국정원과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 소행이라니요. 국제사회가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볼지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 기관이 공문과 도장을 위조해 만든 문서라며 형사 범죄인 만큼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태도는 황당합니다. 관인과 날인이 찍힌 신빙성 있는 문서로 정식 외교 루트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중국 대사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검찰이 입방정이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새누리당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며 야당에게 입 다물라고 호통을 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할 쪽은 여당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패인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나오는 게 마땅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한 목소리로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외교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노한 국민을 위해 여당이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고발 리포트 오주르디였습니다. 국민 리포터 오주르디 씨의 리포트,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고발 뉴스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블로거들의 국민 리포터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날까지 고발 리포트는 계속됩니다.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선대인 소장의 엄마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대인 소장, 집값 바닥론을 근거로 한 건설주 급등에 아직 건설업체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생존 기로에서 발버둥치는 건설업계가 무너질 경우 부동산 시장 하락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 경제 코너를 맡고 있는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입니다. 오늘은 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건설업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가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집값 바닥론을 근거로 해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 그래서 곧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 그렇게 되면 건설업체들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논리를 배경으로 해서 건설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설주가 급등하는 현상, 그리고 건설업체들, 지난해까지 STX 건설이니 웅진그룹의 극동건설이니 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도산하거나 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위기를 겪었는데 이 위기는 끝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건설업체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계는 2000년대 내내 건설업체 수가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에 부동산 거품 또 부동산 호황 분위기를 타고 그때는 실적이 좋았었죠. 그러다가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쳤고 국내에서도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시장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줄어든 주택시장 물량을 이명박 정부 이래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으로 떠받쳐줬습니다만 그것도 몇 년 가지 않아서 한계에 이르렀죠. 그 떠받쳐주는 과정에서 LH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와 같이 대규모 토건 개발 공기업들의 부채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금은 공기업 개혁이라는 빌미 아래 이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 공기업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내 주택시장 경기 악화를 공공토건 사업으로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이런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해외 플랜트 수출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동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플랜트 수출을 하면서 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당장의 매출 규모를 늘린다는 핑계로 저가 수주, 또 출혈 수주, 적자 수주를 감행했습니다. 뭐 당장 몇 년 버티면 다시 이제 국내 주택시장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대규모 영업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수천억 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 이외에도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이 저가 수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실적 악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우건설이 1조 원대의 분식 회계를 자행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났는데요. 대우건설이 그렇게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배경에도 뭐 국내 이제 PF 사업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해외 저가 수주와도 연결돼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권가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쫄쫄 굶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확 위축되다 보니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정권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어서 정권사들 매출도 확 줄어들었고 정권가에 굉장히 대규모 이제 인력 구조 조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건설주가 바닥을 쳤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빙성 없는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주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저가 플랜트 수주도 웬만큼 실적 악화된 부분들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왜? 2009년, 2011년 정도까지 해외 저가 수주를 했던 물량의 한 50% 이상이 올해 공사가 완공되고요. 나머지 20-30%의 물량이 내년, 내후년 정도에 걸쳐서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산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때 회계에 반영되는 것인데 여전히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집값 바닥론을 배경으로 해서 집값 바닥을 쳤으니 곧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이걸 억지 호재로 만들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명한 바 있지만 지금 집값 바닥론으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근거가 매우 미약한 것인데 굉장히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저런 배경들을 해서 이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호재로 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마치 건설업계 위기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증상입니다. 왜냐? 정말 심각한 위기를 일시적인 이렇게 사람들의 착각을 유도해서 또 증권사들의 거래량을 늘리려는 또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이런 그 시도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엉뚱한 그런 이렇게 돈들이 흘러다닐 때 오히려 위기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투자한 주체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위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건설업체가 상위 50개 가운데서도 한 14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외에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업체가 8개 정도,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 업체가 추가로 8개 정도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따지면 상위 50개 가운데 한 30개 업체가 부실 기업이거나 부실화될 수 있는 기업,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업계가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 건설업계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 건설업계가 무더기로 줄도산할 경우에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선대인의 엄마 경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는 이제 막 젊음의 꽃을 피우려던 대학교 새내기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SNS에서는 꽃을 피우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 이들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14학번에 입학한 고 모양이 올린 글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숨진 고양은 대학교 4년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이니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라며 이런저런 희망을 적어놨더군요. 고향을 비롯해 꿈과 희망을 뒤로하고 불의의 생을 마감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희생자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을 때 있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경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근데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